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제명해달란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마감된다고 합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의원의 혐오 발언에서 비롯됐죠. 과거로 돌아가 보시죠.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적 없으세요?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 발언을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6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벌써 청원이요. 오늘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5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된 처리 방안을 이제 밝혀야 되겠죠?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관측이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5만 명인데 거기에 12배 가까운 60만 명이 이 청원에는 동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향후 수순으로는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가 돼서 그 관련해서 논의가 이어져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1년 넘게 여야 간의 견해 차이로 윤리특위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실제 제명이 되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여유만만한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언론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윤리특위에서 나중에 본회의에 가결되기 위한 조건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정족수의 3분의 2라는 굉장히 높은 허들을 200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헌정사에서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제명이 됐던 사례 이외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송영원 대변인. 이게 심심한 사과, 이거 사실 예전에 국어 MZ 세대들이 국어에 대해서 잘 안 해 하면서 심심한 사과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등등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과할 거면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으면 이런 청원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군요.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TV토론에서 그 문제가 된 발언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라디오에서까지의 메시지를 봐도 완연한 사과의 기색이 없었죠. 사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느냐는 항변의 뉘앙스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소 뒤늦게 이 사과의 언급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의 태도를 봐도 사실은 본인이 정말로 깊이 잘못했다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TV토론을 본 모든 시청자들 중에 대다수 그리고 이것을 다른 형태의 가공된 컨텐츠로 보신 분들까지 널리 불쾌감을 느끼게 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자숙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지금 국민청원을 통해서 그 요구되고 있는 제명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의원을 제명을 하게 될 경우에 자칫하면은 이것을 오히려 본인이 훈장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 제명 논의가 나왔을 적에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1979년에 국회에서 제명이 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하려는 시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에 다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제명은 대단히 신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제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서 제명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국민의 마음속에서 제명당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이준석 의원 곧 있을 개혁신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난 총선 이후에도 원내중당동이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른 시점 내에 저희가 정비를 마쳐야 된다는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이번 전당대회도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치른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어제 있었던 그 밤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 쿠폰 주는 그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군요. 민주당에서도 물론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또 원래 뿌리가 국민의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가 만약에 또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 협력
또 합당 뭐 이런 등등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하고 뭐 선거 연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창당을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뭐 오히려 홍준표 당과 이준석 당이 같이 연대하는 것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 두 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네,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하고 지금 연대를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도중에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하자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그런 얘기는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당의 관계가 그렇게 썩 이렇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렇게 연대하는 것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여성 혐오라는 이 이미지가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썩 그리 매력적인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